제39대 남녕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학생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NHBS 아나운서 황현서입니다. 이번 후보자 토론회는 소중한 한 표를 기여할 학생 여러분, 즉 유권자분들로 하여금 학생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포부를 보다 더 선명히 전달하며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선거 문화를 장려하기 위함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토론회 진행 순서는 각 후보자들의 자기소개 및 공약 발표, 서로 간의 분야별 상호 토론, 유권자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유권자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차례에서는 각 학급당 대표 1인이 학급의 의견을 종합하여 후보자에 관한 질문을 사전에 개설된 채팅방을 통하여 게시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세미홀에서 토론회를 참여하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선 질문 차례를 지켜 순서대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권자들의 질문에 후보자들은 진실되고 성실한 태도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교장 선생님과 38대 학생회장이 39대 학생회장에게 바라는 점에 대한 인터뷰를 시청하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장 박걸용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출되는 제39대 학생회장단에게 학생회장단이 이런 능력과 역량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는 존중과 협력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 남녕이라는 교육 비전과 학교 비전과 맑은 품성과 알찬 실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런 학교 비전과 교육 목표를 공유하면서 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학생회장이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무엇보다 학생회장은 학생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표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듣고 학생들의 바라는 바를 잘 정리해서 학교 당국에다가 건의하고 요청하고 이런 소통을 잘하는 학생회장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긍지 높은 남양인이 학생회장으로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긍지 높은 남양인입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남녕고등학교 38대 학생회장 김성현입니다. 벌써 회장이라는 자리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난 1년간 좋았던 날들과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학생회장이 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맡은 역할은 충실히 해내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제39대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분들 응원하겠습니다. 남녕고 화이팅!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후보자 자기소개와 공약 및 포부를 발표해 주십시오. 1인당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기호 1번 강정우, 기호 2번 김재욱, 기호 3번 김준석 후보자 순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강정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3가지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년별 공용 프린터기 설치입니다. 수행평가, 토크인, 독서 토크, 기출문제의 유인물을 뽑을 수 있도록 학년마다 프린터기를 한 대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을 학년별 체육대회 실시입니다. 1학기에는 학교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열고 2학기에는 학년별로 실시하는 체육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체육관 음수대입니다. 현재 체육관에는 음수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체육 시간대마다 급식실에 내려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요.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재욱입니다. 지금부터 공약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공약은 시험기간 체육복 등교 허용입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시험 당일날에만 체육복 등교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남영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더 편한 복장으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대비해서 더욱더 높은 학업 성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시험 기간에 체육복 등교를 허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두 번째 공약은 온오프라인 건의시설 개설입니다. 우리 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건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김재욱이 학교 각 건물마다 새 건의함으로 다시 설치하고 매달마다 건의사항을 개선한 점에 대해서 학교 공고문을 통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약입니다. 다양한 사이트에 남영고 전용 계정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DBPR라는 논문 사이트의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계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이트에 남영고 전용 계정을 개설하여 남영고 학생 여러분이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긍지 높은 남영인 여러분. 회장 후보 기호 3번 김준석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남영고 학생으로서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하다고 느낀 공약 3가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점 포인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징계의 경고수단으로 작용하는 벌점과 달리 상점은 큰 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점에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남영 굿즈와 같은 물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상점의 가치가 올라옴과 동시에 상점을 받기 위한 좋은 활동들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샤워실 설치입니다. 열심히 체육활동에 참여한 후에 땀에 젖은 상태로 수업에 들어서 불쾌함뿐만 아니라 집중도 되지 않았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여러분의 쾌적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영모의의회 추진입니다. 남영모의의회란 독서 토크 혹은 토크인과 같은 학교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읽고 쓰기 중심의 프로그램 속에서 자신의 말하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고 토론, 토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저의 3가지 공약이었습니다. 3가지 공약 모두 실현 가능하고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자들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공약이 무엇인가요? 발언 순서는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1번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한 시간은 후보자별 1분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이행하고 싶은 공약은 체육복 등교 허용입니다. 만약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 학기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 임기가 시작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또 지필평가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시험기간 체육복 등교 허용에 대해서 시범 운행을 진행해보고 그 시범 운행을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시범 운행을 진행해보고 여러분들의 편의에 대해서 논의 후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빨리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3번 김준석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해보고 싶은 공약은 상점 포인트제입니다. 앞선 공약 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벌점과 비교해 상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을 포인트처럼 모으고 남영 굿즈와 같은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상점에 대한 수요와 함께 아침 청소를 비롯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남영 굿즈의 예시입니다. 티셔츠, 텀블러부터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해 상점 포인트와 연계하여 진행시켜볼 계획입니다. 기호 1번 강정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을 학년 체육대회를 가장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 체육대회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교장 선생님께 이미 허락을 받았고 학생부장 선생님, 학년부장 선생님, 체육부장 선생님께 모두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가 주도하여 학년별 체육대회를 하는 것에 모든 선생님분들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취임을 한다면 학생들의 가장 많은 요청 사항이었던 가을 학년별 체육대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자리는 학교 시설을 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후보자 한 명이 4분씩 주도권을 갖고 타 후보자들에게 질의 및 답변 요구를 하며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발언 순서는 기호 3번, 기호 1번, 기호 2번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학교 시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모두 공통된 질문이고요. 현재 화장실의 청결 및 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정호 후보님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의 화장실 위생 상태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그 직원분들께서 청소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점심시간 이후에는 조금 더러워지며 냄새가 나는 것이 살짝 신경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 남영고등학교 화장실의 위생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후보자의 말대로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 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을 청소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과가 시작되고 조금씩 지나다 보면 아까 후보자가 말씀해주셨던 대로 냄새도 나고 청결의 위생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영고등학교 학교가 화장실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화장실마다 방향제를 비치하고 또 온수도 나오는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화장실 위생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후보님들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체육과의 화장실 시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체육과 학급의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네, 들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네, 제가 어제 직접 체육부 부장님을 만나서 불편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체육과에서 가장 불편 상황이 많이 접수되는 것이 화장실 청결 및 위생에 관한 것이었더라고요. 네, 청소가 잘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 공약처럼 예를 들어서 샤워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그에 대한 관리 인력이 늘어날 것이고 증원된 인력을 바탕으로 현재 문제되는 시설의 청결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후보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강정 후보님.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후보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샤워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관련 인력들이 늘어날 거라고 하셨는데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샤워 시설 또한 같이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아주머니들께서 저희 화장실을 관리해 주시는데 어떻게 관리해 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닥 청소와 변기 청소, 세면대 청소를 물 청소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들께서 샤워실을 사용했을 때마다 물 청소를 계속 하시고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라 샤워실에서는 샤워실 안에 샤워실은 어차피 물이 떨어지는 물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증원된 인력을 바탕으로 체육과 같이 지금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좋은지 안 좋은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샤워 시설이 생기면은 이제 그 직원분들이나 아주머니분들이 늘어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샤워 시설에 해당하는 분을 배치를 하는 거지 다른 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학과나 이제 다른 건물의 청소가 더 잘 된다라고 말하는 건 일반화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김준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샤워 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이제 배수관 공사나 이제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예산 및 공사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산의 경우에는 학교 시설이 이렇게 증축될 경우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예산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능하겠지만 내년 초에 예산을 받아온다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서 일단 질문을 드릴게 내년에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회장 임기가 1년이라는 비교적 그래도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과연 1년 안에 공사를 마치고 샤워 시설까지 시행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제가 샤워실을 만들려고 하는 장소를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장소부터 설명드리면 지금 체육관 및 지하 화장실이 있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수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면 공사 과정에서 제일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라면 지금 이미 화장실로 되어 있는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 샤워 시설을 설치하려면 또 이제 배수관을 따로 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을 설치를 하려면 일단 시간이 들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까지 필요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6개월이라는 공사 기간 내에 공사까지 끝내고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물을 쓸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공사 기간을 크게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샤워 시설은 누가 관리하고 관리하는 이가 없다면 샤워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 주도권 토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샤워 시설이라는 시설 증축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합당한 인력 보충이 지원돼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산을 받아오신다고 하였는데 그 예산에는 공사비만 포함된 것이지 그거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인건비라는 거는 관리인이 있을 때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달세에 맞는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인력이 들어온다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급여는 따로 지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을 보충한다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 모든 돈을 쓰는 과정은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그 결국에는 관리 인원만큼의 급여가 예산으로 따로 빠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그 학교 선생님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의 급여가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이제 그거를 교육청에 신고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후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청에 지원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만큼 교육청에 지원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제 시설 확충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먼저 기호 1번 강정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후보님께서 공용 프린트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학교 시설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프린트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제가 일단 무선 와이파이가 지원되는 모델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나온 프린터기를 알아보았는데요. 한 대당 20만 원씩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프린트를 매입으로 하는 건지 임대로 하는 건지도 알아보셨습니까? 프린터를 매입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매입일 경우에는 프린트기의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그 프린트기는 잉크도 사용하고 토너 또는 뭐 A4 용지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과 그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장 부회장을 합쳐서 공약 EMB가 25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실에서. 그래서 일단은 올해에 그 프린터기를 마련하고 종이가 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500매에 43,000원 정도에 판매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잉크는 6,000매를 인쇄하는데 15,000원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올해에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관 음수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체육관대 어디에 몇 개를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제 그거는 추가적인 사항으로 고려를 해보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확실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과의 얘기를 통해서 그 음수대를 설치하는 데 예산은 따로 교육부에서 받기로 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체육 선생님이 김빈범 선생님에 따르면은 이제 이미 행정실과 배수관 문제로는 이미 얘기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만 지급이 된다면 바로 설치를 할 수 있고 그 예산에 맞게 음수대를 최대한 많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예산이 남는다면 그 돈으로 제빙기까지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학교에서 음수대 설치에 관해서 이미 추진 중이라는 거네요. 추진 중은 맞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선생님들께서 그 공약을 내걸어달라고 부탁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회장의 공약이었으면은 이제 교육부에 요청할 때도 공약 사항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얼마만큼 내려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자세히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교장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체육관 음수대 예산에 대해서 혹시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았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는 예산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제가 알기로 음수대를 설치하려면 배관 공사도 따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수대 설치 비용 및 배관 공사 비용에 대한 예산 견적은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학교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도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가능하다고 말씀받았습니다. 최대한 많이 설치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음수대의 개수가 늘어날 건 공사의 크기도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사의 크기가 확장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게 이제 학생들의 통행에는 문제되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고 저도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아닙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준석 후보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후보자별 1분씩 추후 당선 시 남녀 부회장들과의 관계 설정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는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처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일단 남녀 부회장들과 갈등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회에서 일을 했을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 회장을 하였을 때는 초반에는 서로의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같이 하면서 1년 동안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살려서 남녀 부회장들과 갈등이 있어도 완만하게 해결하고 완만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회장이 된다면 학생회장으로서 양측 부회장에게 먼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둘 다 학생회장을 해봤고 또 심지어 중학교 때는 저 혼자 남자 학생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성별의 다름을 인정하고 남부회장과 함께 여부회장이 힘들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저희가 힘들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먼저 질문을 묻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에겐 더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고 더 모범적으로 보인다면 그것 또한 학생의 일의 효율이 올라가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라종 회장단 경험을 바탕으로 미뤄볼 때 회장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단합이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회장님들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부회장님의 의견과 각 부의 의견을 잘 조합해 나가고 최선책을 찾아가는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학교 문화와 관련 규정입니다. 전 주도권 토론과 동일한 방식으로 후보자들은 각 4분씩 토론을 전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1번 순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강정호 후보자님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공약 중에 가을 체육대회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혹시 그 가을 체육대회는 언제쯤에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일단 지금 확정된 거는 수능 끝나고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어 봤을 때 9월 초에 1, 2학년은 땡겨서 진행할 수 있다면 땡겨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수능 때문에 9월과 10월 둘 다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10월에 우리 학교 집필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체육대회가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그거를 제가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로 확정을 지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올해는 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11월로 진행을 하고 이제 9월에 진행하는 것은 내년 가을 체육대회를 진행할 때 3학년과 1, 2학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날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1월 달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험 중 하나인 수학능력 시험평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12월 달엔 또 우리 1, 2학년들이 기말고사를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수능 날짜를 찾아보았는데요. 11월 14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과 11월 18일이 비는 걸로 확인되었는데요. 일단 지필고사가 먼저 있는 1, 2학년을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1, 2학년을 먼저 진행할 시 시험기간이 딱 4주가 남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4주가 남았을 때는 공부를 시작하면은 저는 성적에는 큰 피해가 없다고 느꼈고 친구들도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학교는 현재 5월 달에도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와 이번 강정호 후보자님의 가을 체육대회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도 5월 체육대회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들어봤는데요. 학생들은 체육대회를 2번 하고 싶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능이라는 한국의 입시상 이제 3학년들과 같이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끼리 친목도 다지고 학년들끼리는 좀 더 잘 알아서 애들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대회 예산은 오늘 체육부장인 천영택 선생님과 말씀을 해보았는데요. 천영택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은 예산을 무조건 지급해 주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여름에 체육대회는 누가 주최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주최 밑에서 누가 일단 학교에서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학교 진행 이제 체육대회 진행은 선생님들과 학생회가 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아직 학생의 의견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이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김준석 후보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상벌점 제도에 대해서 상점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다시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점의 경우에 징계를 받기 전 경고의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상점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2, 3학년 분들은 알다시피 긍지 높은 남녀인상의 한 조항으로만 들어가 있을 뿐 그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벌점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의 관리가 가능한데 굳이 더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잡 네, 방금 김재욱 후보님께서 강정호 후보님께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1, 2학년은 체육대회 가능하다라는 결론이신 거죠? 3학년까지 가능합니다. 3학년은 그러면 11월 수능 끝나고 모두가 이번 년은 수능 끝나고 하는 걸로 대부분 확정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2학기 일정이 적은 이유 자체가 3학년에 수시 원서 접수도 있고 수시 원서 접수를 하면 면접도 보게 되면서 그 사이사이 저희는 비는 줄 알지만 면접과 평가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도 빡빡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학년 체육대회를 수능 끝나고 진행하게 된다면 3학년의 전체적인 참여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작년 선배들한테 말씀을 여쭈어보았는데요. 작년에도 똑같이 3학년들은 소수의 종목을 정해서 이 선배님들끼리 체육대회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3학년 몇몇 분들에게도 여쭤보았는데 체육대회가 있으면은 대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추측이신 거죠? 이제 들었습니다 선배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을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입시상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는 거에 있어서 예산도 있어야 되고 학생회도 다 인력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몇 명은 빠지고 몇 명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게 말이 되냐고 저는 질문합니다. 네, 그거는 제 기준에서는 이제 3학년도 이제 3학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 1, 2학년에서는 전부 다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추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들은 이제 원래는 이제 비공식적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회장 공약으로 한다면은 이제 학생의 예산이나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서 3학년들의 마지막 체육대회인 만큼 상품의 질이나 그런 거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3학년들을 위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체육대회 관련 질문이긴 한데요. 저희 5월달 체육대회, 큰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체육대회에서 체육과가 혼성이기 때문에 성별별 종합 우승이 불가능해서 순위 종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자님들께 둘 다 같이 질문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체육대회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1학년 때 데이원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육과 분들이 많이 불만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학생부장 선생님들과 이제 얘기를 나눠 보았는데 체육과 선배님들이랑 그때는 이제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을 체육대회를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을 체육대회는 체육과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체육과가 일정만 맞는다면 이제 모든 종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부분은 이 참여가 안 되는 이유가 단순히 체육 선수기 때문이 아니라 혼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근데 원래는 제가 학생부장 선생님께 작년에 들었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 종목에서 일단 체육과 학생들이 체육 선수다 보니까 더 유리하다는 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의견 때문에 이제 평가를 이제 남자와 여자를 못 나누게 한 거고요. 그래서 혼성우성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성 경기를 또 추진하고 더 혼성으로 할 수 있는 재밌는 경기를 추진한다면 더 좋은 체육대회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 공약에 체육학과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넣은 겁니다. 자, 일단 기호 2번 김재욱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장 선생님께 여쭤보았을 때 제가 원래 처음에는 하복체육복 등교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모든 것은 허락해도 체육복 등교만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이것은 이제 합의가 된 것인지 궁금하고 합의되었다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아까 점심시간에 교장실에서 선생님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과 드렸던 말씀은 일단은 시험 기간이 되면 저희 학교 학생들은 아무래도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시험 공부에 열중을 많이 합니다. 해서 제 생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잡고 체육복 등교 체육복 등교를 허용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건 일단 다가오는 시험 때 먼저 임시로 한번 기간을 잡고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후에 더 나은 점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후보자님께서 일주일을 잡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교장 선생님께서 그 일주일 동안 실행을 하였는데 만약에 이제 그 학생들이 제대로 다른 날에 시행되지 않은 날 체육복을 입고 온다면은 이제 후보자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그 체육복 등교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의 태도가 교장 선생님의 눈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그건 일단 교장 선생님과 학생 회장 부회장들이 다 같이 토의를 통해서 더 나은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점을 찾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근거로 줄어들지 않겠다고 확신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험 기간은 저희가 보통 4주에서 5주를 잡습니다. 그동안 전부 다 체육복 등교를 허용하기에는 너무나도 긴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으로 짧은 일주일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요. 온라인 건의 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학생들의 계정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오픈 채팅처럼 그냥 누군지 모르고 하는 건가요? 혹시 강정호 후보자님은 에스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은 그런 에스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는 또 새 건의함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스크로 진행하신다고 하였는데 애초에 에스크가 다른 나라의 다른 기업의 제품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에스크는 제가 알기로 계정이 없어도 질문을 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저희 학교 학생인지 다른 학교의 학생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저희 학교의 학생이든 다른 학교의 학생이든 그 누가 말하든 저희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학교 학생이 저희 학교의 사정을 모르지만 이제 단다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 학교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저희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저희 학생회장단도 학생회장 다니기 전에 학생입니다. 그 정도 구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혹시 어떻게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오는데 다른 학교의 학생을 구분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학교 학생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이 정말 우리 학교에 필요한지 또는 필요하지 않은지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잠시만요. 그 다음에 그 건의 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건의 시설에서 얼마만큼의 수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네, 모든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일단 세 번째 공통 질문에 앞서서 잠시 후 이루어질 유권자 질의응답 순서에 질문하실 방청석 질문자께서는 좌측에 한 줄로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취임 후 학생자치 구성 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은 후보자별 1분이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기호 3번, 기호 1번, 기호 2번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기호 3번 김준석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양한 학생들에게 학생회 경험 기회를 주고 더 단합되고 소통하는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정 부회장 선거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부장, 차장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당연히 기존 학생회 구성원들의 경력을 인정하여 면접의 가산점을 반영해 능력 중심의 공정한 학생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줌과 동시에 학생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체제를 바꾸어 각 부서의 전문성을 키워보겠습니다.
네, 여기 다음 조직들을 보시면 기획부, 문화행사연출부, 언론홍보부 및 바른생활부의 기존 학생회 구성부를 비슷한 부서끼리는 통합을 하고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는 부원을 배치하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학생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또한 증대될 것입니다. 기호 1번 강정호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부서별로 정확한 역할부터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학생 자체에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 기준에서는 이제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와 이제 정부회장의 공약 실천 및 업무 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역할을 다시 정리한 후 정부회장 회의를 통해 학생자치회를 다시 구성할지 아니면 기존 체제를 유지할지에 대해서 의논한 후 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재욱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일단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었듯이 면접을 통해서 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학생자치회로 일을 하면서 면접을 통해 학생자치회에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 느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면접만을 보기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실질적인 그런 태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와 면접을 함께해서 점수를 나누어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특성상 둘을 동시에 병행하기에는 어렵다는 것 또한 알고 있지만 학생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더욱더 바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할 수 있는 학생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차례는 유권자와의 후보자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각각 급에서는 대표 1인을 통해 채팅방에 후보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게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 사항 말씀드리자면 채팅방에 반과 학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읽지 못합니다. 이 점 명시하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청석 질문자 여러분께서는 순서에 맞춰 발언권을 얻은 후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영고 1학년 2반 19번 송재문입니다. 저는 후보 3번 김준석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아까 다른 후보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 샤워실 설치에 관한 예산적인 계획들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과연 그 짧은 1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 예산을 어떻게 가져오고 또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시지 않는다면은 혹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은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음수대 설치에 관해서 강정호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음수대 설치하면서도 배수관이 들어가고 그거에 따라 교육청 예산을 받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가져온 입장에서 샤워시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샤워시설 설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여쭤보신다면 이 예시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관 지하 화장실을 바꿔 사용할 예정인데 화장실 대소변기 위치에 이와 같은 칸막이에 샤워 부스를 배치하고 그 옆에 세면대 위치에 파우더룸을 설치해서 남학생, 여학생 모두 편하고 쾌적하게 자신들의 용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2학년 4반) 김준입니다. 저는 기호 3번 김준석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절대 후보자를 비방이나 비난하는 것이 아닌 순순히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준석 후보님, 그러면
그 샤워실 설치를 체육관 지하실 화장실에 거기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쉬는 시간이 10분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에는 여러 학급이 동시다발적으로 체육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10분이라는 그리고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과연 많은 학생들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체육관에서 교실까지는 시간이 좀 있죠. 그리고 문과반의 경우에는 이동 수업으로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샤워실 설치를 하면 다음 시간에 차질이 날 수도 있는지 그것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샤워실 이용 시간에 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샤워실 이용 시간에 있어서는 쉬는 시간 10분 동안 샤워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정말 너무 불편할 정도의 그 활동이 아니었다면 10분이 아니라 점심시간 혹은 방과 후에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인원을 수용하고도 남을 정도의 샤워실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학년 1반 김규환입니다. 저도 기호 3번 김주석 후보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돼가지고 샤워실이 실행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게 어떤 구조상의 문제나 공사 관련 문제 때문이라면은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샤워실 공약을 내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샤워실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금 지하 화장실과 같은 이미 하수도 설치, 물 설치 관련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공간에서 조금만 인테리어를 하고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이만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3번 김중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일단은 샤워실을 설치했을 경우에 범죄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수가 원하는데 그에 대한 범위는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세면도구, 파우더룸에 설치하는 도구들을 장비를 구했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예산은 마련되어 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이 많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샤워실 설치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몰카라는 걸 들 수 있겠죠. 네, 몰카 같은 경우에는 꼭 샤워실만이 아니라도 오히려 지금 화장실만 하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샤워실이 생긴다고 해서 그 문제의 발생 빈도가 크게 늘 거라는 것은 단순 막연한 추측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용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셨는데 지금 제 계획상으로는 이 공간 안에서 4개에서 5개 정도의 샤워 부스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과 광거 시간에 이 샤워 부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한 번에 몰렸을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충분히 5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순환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아까 하나 더 있으시죠? 네, 그리고 그 공사 이외에 예산 관련해서도 질문 주셨는데 그 예산 관련해서는 학생회에서 제 공약 추진비를 이용해서 충분히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어 드라이기와 거울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5반 양경환 학생입니다. 이번에 학생회를 다시 뽑는다고 하셨는데 회장, 부회장이 그런 면접을 보게 될 텐데 업무 경험이 없는 새로운 학생회장단이 면접을 보는 게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3번 김준석 후보한테 질문합니다.
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려가 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학생 자치회를 뽑는다는 거에서 더 의미 있는 거는 학생 자치회와 회장단 사이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서 단합력과 소통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전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년 일반 손채연입니다. 기호 1번 강정호 후보님께 질문 있습니다. 2025년 가을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그때는 이제 새로운 학생회와 새로운 학생회장이 이제 조직될 텐데 그때 새로 구성된 학생회 학생회장이 그 가을 체육대회에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면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요? 일단은 제가 있을 때 먼저 실행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다음에 내년 학생회들에게는 이제 학생회가 만약에 부정적이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면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반대가 심하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구체적인 통계 수치가 나왔을 때 학생회 회장, 부회장들도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 회장, 부회장들이 다수가 그렇게 원하는데 폐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학년 5반 22번 이상민입니다. 기호 2번 김재욱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제 논문 참고 사이트를 계정 개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이트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그 사이트가 DBPR에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 학교는 DBPR라는 논문 사이트의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더 알아본 바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 DBPR와 또 다른 학위 논문 사이트인 니스라는 논문 사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 1차적인 방안으로는 니스에 대해서 계정을 하나 개설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해 주셨듯이 니스와 DBPR을 제가 비교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DBPR은 국내 논문을 위주로 해서 다양한 범위의 논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니스는 해외 논문까지 포함을 하고 또한 경제 또는 사회과학 쪽의 분야에서 조금 더 DBPR보다 특출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스 같은 경우에는 DBPR에서 이어지는 링크 같은 경우도 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DBPR에서 링크로 타고 갈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니스를 제외해서 다른 논문 사이트를 제가 거기다 계정을 만든다 해도 DBPR와 연관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DBPR와 니스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적지적소에 맞춰서 잘 사용했으면 하는 바였습니다. 그럼 개설하는 사이트는 리스가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일단 리스를 처음으로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미리 캔버스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를 포함해서 리스도 계정을 개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생 건의함을 통해서 다른 사이트의 계정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 또한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기호 2번 김재우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체육부 등교에 대한 공약을 걸었었는데요. 교장 선생님께만 허락을 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년 부장 선생님께 의견을 물어보아야 되는데 학년 부장 선생님께는 물어보셨는지. 아직 학년 부장 선생님들께는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장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또 제가 하려는 공약은 다짜고짜 체육복 등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 임시적으로 일주일 동안 시험 하나를 가지고 임시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임시 계획 실시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개선점을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채팅방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6반에서 온 질문입니다. 기호 1번 강정호 후보님, 가을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모든 선생님의 동의를 받았다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불호를 표현하는 선생님들도 물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아시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체육대회를 진행하려면은 학년부장 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 체육부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일단은 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네 분의 동의는 일단 받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추진이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는 선생님들의 의견과
일단 대표적으로 체육부장 선생님, 학년부장 선생님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학년 11반에서 온 질문입니다. 기호 3번 김준석 후보님, 샤워실에 구비되는 기본적인 바디워시, 샴푸 등의 생활용품은 어느 주기로 구비할 것이며 예산은 또 어떻게 편성할 것이고 샤워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샴푸나 바디워시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오염되고 쓰기 싫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바디워시나 샴푸를 직접 가져와서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접근성에서 불만이 표출된다면 이 부분은 시설 관리 인력을 아까 뽑는다고 했던 것처럼 이 관리 인력을 동원해서 떨어질 때마다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공약 추진비를 가져온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용 시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네, 2학년 3반에서 기호 2번 김재혁 후보님한테 들어온 질문입니다. 학교 계정을 익명으로 사용한다 하셨는데 온라인 매체 특성상 학교 계정을 도용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모든 재학생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타 학교 및 지역으로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범죄가 제 공약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그거는 일단은 잡아야겠죠. 범죄자를 잡는 거는 경찰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잡고 처벌만큼의 처벌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학교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그것 또한 명예훼손입니다.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3학년 9반에서 온 질문입니다. 기호 1번 강정우 후보님, 공용 프린터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3학년에게 합의가 된 가을체의 개최인지 물어봅니다. 일단은 공용 프린터기 관리는 학생회가 아마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회별로 조를 짜가지고 각 층의 프린터기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학년 가을 체육대회는 이제 천영택 선생님께서 이제 학년부장 선생님께 전화를 해주셨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허락이 됐다고 하였고, 그게 3학년 부장 선생님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항상 3학년들이 그 가을에 수능이 끝나고 3학년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점에서 이제 3학년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호 2번 김재혁 후보님, 체육복 착용과 시험 공부의 상관관계가 무엇이고 이를 제대로 합의를 받으신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상관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린 적은 없지만, 일단 체육복을 입고 등교를 하게 된다면 그 하루 동안은 수업의 질이 올라갈 것입니다. 수업의 질이 올라가거나 자습의 질이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험 공부의 성적과도 연관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다음 질문이 뭐였죠? 네? 2개 적으셨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다음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학년 9반에서 기호 3번 김준석 후보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학생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상점 포인트제의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봅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흔히 판촉물이라고 하죠.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물품의 경우에 단가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 사인펜 같은 경우에 약 300원, 150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녕 굿즈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 300원짜리의 물품을 1000명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점 포인트제를 통해서 남녕 굿즈 같은 물품을 바꾸기 위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권자와의 후보자 질의응답 차례였습니다. 자,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각 후보자당 1분이 주어집니다. 발표 순서는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호 1번 강정호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 학업적 역량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계열에서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입시에서도 제주도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 방면에서도 체육과와 학교 스포츠 클럽을 비롯하여 여러 메달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계열에서 자신의 역량을 뽐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학업적 역량에서 공용 프린터기, 예체능 역량을 위해 가을 학년 체육대회를 꼭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재욱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자랑거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학교가 배치되어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학교는 정문으로 나가게 될 시 동쪽으로 가면 재원 거리가 있고 또 서쪽으로 가면 제주도에서 가장 크다는 드림타워가 있습니다. 또한 후문으로 나가면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지역이 분포하고 있고 또 학교 옆에는 한라병원 또한 존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담 없이 학교 생활을 편히 할 수 있는 데에는 이런 주변 인프라들의 구축이 정말 잘 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이 또한 학생들의 공부 질 향상과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제 높은 우리 남녀고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과 체육과 할 것 없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을 즐겨나가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학교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뛰어나고 적극적인 선생님의 노력이 만나서 학교를 빛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별 1분씩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1번 순서로 발언해 주십시오. 기호 2번 김재욱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학생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재욱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기 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남영고등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학생회장이라는 이름을 등에 걸고 거만해지기보단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각으로서 학교의 문제점을 관찰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또한 제 공약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강정호 후보님과 김준석 후보님의 공약 또한 제가 수렴을 해서 그것도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우리 남영고등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저에게 소중한 한 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생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 후보 기호 3번 김준석입니다. 여러분, 저는 학생회장이라고 한다면 학생 여러분의 불편을 최대한 빠르게 찾고 책임감을 다해 바꾸어 나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공약 3가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항상 어려움에 끝까지 부딪히는 노력하는 학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호 3번 김준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강정우입니다. 여러분 제 포스터 보셨나요? 포스터를 보면 저는 마이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마이가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직접 다가가는 회장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직접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진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진심을 믿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공약 3가지는 어떻게든 꼭 지키도록 하겠고, 이제 선생님들과의 협의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과 추후 구체적인 사항에 협의를 하여 꼭 공약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호 1번 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 제39대 학생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진중한 선택과 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학생 여러분,
이번 토론회에 누구보다 성실히 임해주신 학생회장 후보자 여러분, 그리고 지도에 힘써주신 선생님들께 기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NHBS 아나운서 황현서였습니다.